안녕하세요. 자독서 우필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고독이라는 무기입니다. 자기계발서이고요. 일본 작가 에노모토 히로아키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은 속도와 경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고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독이라는 무기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그 마음의 안정과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여유를 찾을 수 있는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고독이란 쓸데없는 생각과 의미 없는 대화로부터 나를 지키는 사유와 성찰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좋아요를 잠시 잊으세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늘 함께 하던 일을 혼자 해보세요. 외부의 자극을 최소한 줄여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소감은 요즘 들어 이 고독이라는 키워드에 부쩍 집중하는 그런 사례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고독이라는 무기. 사실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고 좀 혼동을 하는 부분이 많긴 한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고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일단 제가 권장도서로 권해드리고 오늘 주제가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디지털 디톡스. 어제 방송한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주제를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 해독 작업을 말하는 거죠. 1번, 과잉 유대 관계의 일상의 피로감이 더 커진다. 2번, 끊임없는 정보 노출. 끊임없는 정보 노출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초조하고 짜증스럽게 만들고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 세 번째, 스마트폰 PC에서 우리가 떨어져 살게 되면 당장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제가 추천드리는 솔루션인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디지털 디톡스와 그리고 이 고독이라는 주제를 섞어서 한 편의 요리를 만들어 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1번부터 먼저 나가 볼게요. 1번, 과잉 유대 관계의 일상에 피로감을 너무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키워드를 고독이라는 무기에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6쪽에서 137쪽에 걸쳐 1번 과잉 유대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일상에 느끼는 피로감에 대해서 저자의 생각을 제가 몇 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의 시간을 가져보시죠.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기, 자신감과 무리 짓기의 상관관계, 자신이 친구를 얼마나 많이 사귀는지를 자랑하거나 폭넓은 유대관계를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모임에서는 큰 소리를 치고 잘난 체 하며 기세등등하다가 혼자 남게 되면 순한 양이 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이 속한 무리의 뒤에 숨어서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려는 것이다. 또 혼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함께할 친구가 없느냐고 물으며 얕보거나 동정하는 사람도 있다. 마음 한편으로는 혼자 행동하는 사람을 위협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무리를 짓지 않으면 마음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처럼 무리에 속하려는 사람이 유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혼자 행동하는 사람이 강인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서 그들에게 압도당해 그들을 비난하며 무리 지으려 한다. 또 무리를 지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나약함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되면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을 경험한다. 그 경험의 순간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와 무리를 지으려는 것이다. 동료와 무리를 지으면 자신감이 없어 어딘가에 의존해야 하는 자신과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무리를 지으려는 것이다. 무리를 짓는 사람일수록 처져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이유는 자신 스스로도 마음 한편에서 자신의 심리 메커니즘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상과 자신에게 당당한 사람은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부러 애써서 무리를 지을 필요가 없다. 자신을 보호해줄 갑옷 따위는 필요 없다. 라고 저자 에너모토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며 무리를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무리를 지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주 편안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하등 이상할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쳤을 때 나 자신이라는 자아마저 잊어버리고 군중 속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고 타인에게 끌려다니고 타인의 의사에 쏠리는 그런 삶을 살 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번 끊임없는 정보에 노출되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초조함, 수면장애가 일어난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한 편이죠. 그러니까 24시간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들은 스마트폰을 달고 살아가죠. 아침 침실에서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스마트폰을 찾아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적거나 간밤에 온 문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집 일을 끝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침실에서도 잠자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집중력이 저하되고 초조함과 수면장애가 생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악순환이 벌어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사이토 다카시 교수가 커뮤니케이션 과잉 증후군이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제가 이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과잉 증후군. 요즘 우리 학교 학생들을 보면 인정 욕구가 강하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매일 라인이나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모양이다. 어떤 걸 먹었다고 올리면 좋아요, 어떤 일을 했다고 올려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평가받으면 그날의 자신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더구나 몇몇 친한 친구들 뿐만 아니라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원하니 욕심이 많아도 정말 많다. 깊이 알고 지내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미루어 요즘 젊은이들은 물질적인 욕구는 적지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무척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까지 자신의 존재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불안정함마저 느껴진다. 그 정도로 인간관계의 끈을
중요하게 여기는 배경에는 고독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고독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이 부분은 되짚게 되네요. 나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 살아남기 위해 비좁은 수조의 수면에서 빠끔빠끔 얕은 숨을 내쉬는 금붕어가 떠오른다. 쉬메어처럼 자신을 깊은 곳에서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라는 산소를 얻으려고 항상 수면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상태 말이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SNS를 통해 인간관계를 넓히면서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늘려가고 있다. 잠들기 직전까지 친구들과 교류하느라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어렵다.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잉 증후군이 점점 심해진 결과 지하철 안에서 독서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요즘은 지하철 한 칸에서 책 읽는 사람을 한 명 찾아볼 수 있을까 할 정도이다. 그로 인해 깊이 있는 인간관계는 차단되고 그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잡담을 나눌 뿐이다. 잡담 역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하나의 행복 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은 잡담이 지나치게 끝없이 이어지는 탓에 수면 시간마저 침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토 다카시의 글이었고요. 그래서 끊임없는 정보 노출, 스마트폰 중에도 카카오톡, 페이스북, 여러 가지 알림 문자들은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초조하고 짜증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면 장애를 일으킴으로써 다음날 우리가 하루 종일 번아웃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게 바로 지금 현실이죠. 그리고 3번 스마트폰 PC에서 떨어져 살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근데 실상은 하루 정도 간헐적 디지털 디톡스를 하더라도 내가 하루 정도 누군가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아마 정말 큰일이 날 것 같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그 시간만큼 내 시간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휴가 중에는 과감하게 스마트폰을 오프해놔도 된다. 3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강박증을 느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건 착각일 뿐이고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한 번도 전원을 안 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한번 꺼보시면 불안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에 노예가 되었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각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5번 완전히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끊어놓기가 힘들다면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는 간헐적 디지털 디톡스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꺼놔 보세요. 그리고 좋은 방법 하나는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인데 저는 항상 책을 한 권, 두 권, 세 권 정도까지 가방에 넣어 다니거든요. 독서가 좋고 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아는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 독서하는 데 좀 많은 방해를 받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읽을 책을 하나 들고 다니세요.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이나 받은 책이라도 안 읽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들고 다녀 보세요. 들고 다녀 보시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요. 어느 정도 시간이나 물질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부담스러워서라도 그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불편하게 만들어서 우리 습관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스마트폰을 볼 시간에 책을 보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읽을 책을 한 권 들고 다녀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디지털 디톡스에 관련해서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고독이라는 무기 책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책은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우리에게 고독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필요한 시점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